안녕하세요. 네, 병원 코디네이터 강사 문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병원 코디네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20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병원 코디네이터 의의와 직무와 종류, 이 자질,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병원 코디네이터의 의의입니다. 여러분들의 병원 코디네이터가 어떠한 업무를 하는 직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먼저 여러분들은 병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전화를 하죠. 이때 전화를 처음 받는 사람, 이분을 병원 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병원을 딱 방문했을 때 여러분들을 처음 대변하는 사람, 이 사람을 병원 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병원 코디네이터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조정자, 진행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병원에는 다양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요. 원장님과의 관계, 직원들과의 관계, 환자와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때 중간자 역할로서 이 병원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병원 코디네이터입니다. 병원 코디네이터는 1994년도에 처음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 치과의원에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1997년도에는 이 IMF를 거치면서 이 경영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 병원 코디네이터가 이슈가 되면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2001년도에는 이 병원 코디네이터가 이 개원 경쟁이 계속적으로 가속화되면서 이 병원 코디네이터를 이 병원 조직의 직무 배치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예전에는 치료만 만족했으면 됐지만 요즘에는 치료를 떠나서 서비스까지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병원을 기업처럼 브랜드화하고 또 병원 이미지가 병원의 수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요. 환자가 병원에 대해서 만족을 하면서 또한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또한 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내부 고객 관리에도 주력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직원들의 불평과 이직률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병원 코디네이터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과 이직률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병원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이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의의는 여러분들의 기출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이 흐름과 이해를 하시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병원 코디네이터의 정의입니다. 네, 앞부분에는 병원 코디네이터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네, 이처럼 이 병원 코디네이터는 병원 서비스 매니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네, 한마디로 이 병원의 중간 관리자로서 이 환자들의 의료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병원에서 해야 할 일을 기획, 관리,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직업입니다. 네, 한마디로 총괄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병원 코디네이터에 대한 태도와 자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이 병원 코디네이터는 지향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대인 관계 능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상담 능력과 또한 고객과 의료진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리더십 능력, 마지막으로는 프로 의식이 필요합니다. 네, 병원 코디네이터는 다양한 케이스들의 이 환자들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지향적인 사고가 필요하고요. 또한 상담을 하기 때문에 용어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담 능력과 또한 고객과 의료진 사이에서 통제하는 역할, 마지막으로 프로 의식을 가지면서 일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다섯 번째입니다. 이 원만하고 긍정적인 대인 관계 능력과 또한 진료 유치를 위한 상담 능력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마지막으로 편안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세련되고 개성 있는 용어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환자는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상담 능력과 융통성이 필요하고요. 또한 이 병원은 누구나 무서워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병원 코디네이터의 태도와 자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고요. 다음으로는 병원 코디네이터가 어떠한 직무가 있고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원 코디네이터 직무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7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진료 코디네이터, 상담 코디네이터, 리셉션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이 진료 코디네이터는 이 병원에 딱 방문을 했을 때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해주고요. 또 이 상담 코디네이터는 원장님을 만나기 전에 상담이 이루어지고 이 마지막으로는 수납과 예약 접수,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바로 병원 코디네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리셉션 코디네이터이기 때문에 이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셉션이란 바로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로 응대, 접대, 환영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리셉셔니스트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런 병원 내 첫 고객 접촉이 되는 병원 서비스의 얼굴입니다. 네, 한마디로 여러분의 병원에 딱 방문했을 때 병원 코디네이터가 여러분을 맞이하는 것처럼 첫 이미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리셉션의 병원 코디네이터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리셉션에 3가지 S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마일, 건강하고 아름다운 미소, 명랑한 음성으로 서비스의 자세를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딱 방문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환한 미소를 주는 것처럼 친절한 미소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고객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봉사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대하는 게 좋고요. 또한 마지막으로는 신속한 일처리로 하여금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병원은 대기 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병원 코디네이터가 빠르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 이 3가지를 만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리셉션 코디네이터라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병원 코디네이터 직무 중에서 이 마케팅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이 코디네이터는 홍보와 마케팅을 전반적으로 맡고요. 또한 이미지 코디네이터는 병원의 모든 이미지, 내 외적인 이미지를 관리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통역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여행을 왔을 때 다치거나 혹은 성형외과나 피부과에 왔을 때 통역해주는 사람을 통역 코디네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텔레마케팅 코디네이터가 있는데요. 이 전화를 통해서 이 신속적인 고객 관리나 치료 효과 또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의 업무를 합니다. 딱 환자가 전화를 했을 때 이 병원 코디네이터가 친절하게 되면은 병원의 호감도를 느끼기 때문에 이 텔레마케팅 코디네이터 업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서비스 코디네이터입니다. 이 코디네이터는 병원의 업무 외에 이 업무 영역이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만든 코디네이터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직원들 대상으로 친절 교육뿐만 아니라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병원 서비스 코디네이터입니다. 네, 이렇게 병원 코디네이터의 종류와 직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서비스 품질 관리 혹은 전화 상담, 환자 응대, 병원 이미지 확립, 또한 고객 진료 예약과 수납 관리 업무,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나눠서 분야가 나눠지지만 하지만 소형 병원은 통합적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눠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병원 코디네이터의 도입입니다. 네, 도입하게 되면서 장점 3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만족도가 상승이 되고 두 번째로는 수입이 증가되며 마지막으로는 직원들 간의 병원 이직률이 저하가 됩니다.
이렇게 병원 코디네이터 이 도입 결과로는 이렇게 보시면 약속 이행률과 상담 성공률이 이 반에서 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85%와 75% 늘어나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병원 코디네이터가 어디로 취업이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취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 소아과뿐만 아니라 특수질환과에서도 취업이 가능하고요. 또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사로서도 또한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병원 코디네이터는 병원 문화를 창의적으로 주도해 나갈 새로운 전문 직종인데요. 이러한 비전은 먼저 전문 강사로 활동이 가능하고요. 또한 경영 실무자, 또한 실장급으로 진급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빠르게도 진급이 가능하고요. 또한 네 번째로는 외국의 전문 병원 상담가로 활동이 가능하고요. 또한 개인의 능력과 경력이 연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에 따라도 연봉이 늘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결혼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 전문 직종으로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원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이번에는 병원 코디네이터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원 코디네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경쟁력 있는 병원 경영을 위하여 환자의 전반적인 서비스를 전담하는 인력 양성이다. 2번, 병원 코디네이터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다. 3번, 1994년 의료 분야의 서비스가 발달된 나라로부터 병원 경영 사례를 국내 한 치과의원에서 벤치마킹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4번, 질병에 대한 치료 방향을 직접 결정한다. 바로 정답은 4번인데요. 병원 코디네이터는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료의 방향과 치료는 의사가 직접 결정을 합니다. 다음 문제고요. 병원 코디네이터가 갖춰야 할 태도와 자질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원만하고 긍정적인 대인 관계 능력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리더십과 신뢰감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병원 경영과 서비스에 대한 기본 능력을 배양한다. 마지막으로는 특이하고 개성 있는 용모로 자신을 알려야 한다. 이번에 좀 쉬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바로 정답은 4번이겠죠. 특이하고 개성 있는 용모가 아니라 병원에 맞는, 이미지에 맞는 개성에 있는 용모가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 병원 코디네이터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고객 진료 예약과 수납 관련 업무, 두 번째 직원 간 관계 조성 역할, 세 번째 환자 진단 및 치료, 네 번째 병원 서비스 품질 관리 및 환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 이 문제도 좀 편하게 푸실 것 같은데요. 바로 정답은 3번입니다.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의 진단 및 치료는 원장님, 의사가 하기 때문에 병원 코디네이터의 업무가 아닙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풀어봤는데요. 병원 코디네이터는 미래 의료사회를 선도할 무한한 성장을 가진 매력적인 직업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격증을 도전하기 위해서 병원 코디네이터 과정을 듣고 계신데요.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병원 코디네이터의 의의와 자질, 태도, 종류와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병원 코디네이터의 서비스 매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강의 동안 끝까지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